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시대의 성과 사랑 담당 노후 코디네이터 류소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정은 되는데 정액이 안 나와요. 70 넘어서 자위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는데 몸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괜히 민망해서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노년 남성의 자위와 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실전 조언을 정리해드립니다. 말 못할 고민? 아닙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년기의 성 변화와 자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 나이가 든다고 성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형태와 표현, 기능이 달라질 뿐이죠.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잘 안 됩니다. 사정은 되는데 정액이 없어요. 괜히 자위를 하면 더 몸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스스로 나는 이상한가? 이젠 다 끝났나? 이렇게 오해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전립선 기능 저하, 요도 근육의 약화, 그리고 정낭에서 분비되는 정액량 감소.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사정은 있지만 정액이 거의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정자 자체의 생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정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라고 느끼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를 수치심이나 무기력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신적 자존감까지 무너지고 실제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제를 담담히 그리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늙어서 자위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정액이 나오지 않으면 병인가요? 라는 걱정에 대한 해답. 그리고 시니어 남성에게 꼭 필요한 성건강관리법.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윤석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요즘은 참 민감한 이야기 하나를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꼭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저처럼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인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위를 했는데 그 순간 특유의 사정감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한두 번 더 시도해 봤죠.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몸은 사정했다고 느끼는데 정액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어있는 사정 같은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병이 아닐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고혈압 약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거든요. 혈압도 안정됐고 특별히 몸에 이상한 것도 없는데 이런 변화가 느껴지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인터넷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어떻게든 비슷한 사례가 없나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젊은 남성들 이야기뿐이더라고요.
노년의 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특히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어요. 아내와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는 더더욱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걸 꼭 정해야 하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자꾸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결국엔 병원이라도 가볼까 생각했지만 괜히 민망하게 뭐라 하지 않을까? 나이 탓이라고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앞서서 결국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네이버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노인시대 류소영 코디네이터님의 게시글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당당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증상이지만 이젠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아파하지 마세요. 박윤석 어르신, 용기 내어 사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혼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안을 얻으셨을 거예요. 우선 박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사정은 되는데 정액이 나오지 않는 증상, 의학적으로는 역행사정 혹은 건사정이라는 현상으로 불립니다. 노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 특히 전립선이나 요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정액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당뇨약, 전립선 약물 등도 이런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병은 아닙니다. 이 나이쯤엔 성 반응이 느려지거나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70대 이상 남성분들이 성에 대한 고민을 꺼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성은 여전히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부끄럽다고 여기기보다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박 어르신처럼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 중이거나 전립선 건강에 염려가 있는 분, 당뇨나 신장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노화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질환의 징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혼자 고민하지 않고 용기 내어 물어보는 게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박윤석 어르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몸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변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잘 돌보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에도 성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나이에 무슨 성 이야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노년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문제를 넘어서 자존감, 정서적 유대, 그리고 삶의 활력과 직결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성 건강을 결정짓는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 저하와 삶의 의욕 노화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는 감소합니다. 이게 단순히 성욕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분 저하, 무기력, 기억력 저하, 복부 비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아침에 자주 우울하다. 성욕이 거의 없다. 쉽게 피곤해진다. 복부 비만이 늘어났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남성 호르몬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전문적인 호르몬 보충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발기력은 혈관 건강의 지표로 남성 성기능은 혈액순환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곧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성기능 저하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 저하로만 볼 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 전신 건강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발기력이 약해졌다면 먼저 심장을 점검하세요. 셋째, 성은 결국 관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호르몬이 충분하고 혈관이 건강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없다면 성은 다시 고통이 되거나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대화, 감정 표현, 터치의 습관. 이 모든 것이 노년기 성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몸은 괜찮은데 아내가 너무 멀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혼자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먼저 회복돼야 성에 대한 건강한 관심도 회복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호르몬, 혈관, 건강, 감정적 유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올해 76이에요. 지금도 혼자 운전해서 가까운 거리 나들이 정도는 합니다. 식사도 잘하고 몸에 특별한 병은 없어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 전쯤 가까운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성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 요즘은 어때? 이런 식의 농담이었는데요. 그 순간 뜨끔했어요. 사실 그쪽으로는 몇 년 전부터 거의 신경을 끄고 살았거든요. 마음이 쓸쓸하다, 허전하다 그런 기분은 있었지만 그게 성건강과 관련 있겠어? 싶었죠. 그래서 그날 밤 제 상태가 궁금하기도 해서 자의를 시도했지만 나이를 먹어서인지 발기도 잘 안 되고 힘들게 사정을 했지만 정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밤에 누워있다가 문득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싶어졌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비뇨기과에 처음 가봤습니다. 혈액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까지.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혈관과 신진대사 기능도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다행히 지금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식습관, 운동, 그리고 성건강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성생활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의 잠자리는 피했지만 창피하거나 민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삶에 얼마나 활력이 있는가를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지금은 하루에 30분씩 걷고 술은 거의 끊었고 무엇보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박민수님의 사연, 저도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잠을 피한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신체 문제를 넘어서 관계와 감정의 복잡한 얽힘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성기능의 변화 앞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상대에게 미안해서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기능의 변화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70세, 80세에도 성적 욕구는 존재합니다. 단지 표현 방식과 강도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요.
예전처럼 사정이 없거나 발기가 덜해진다고 해서 부부의 친밀감이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삶의 연결입니다. 박민수님처럼 관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점점 회피하게 되고 결국은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침묵이 길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하죠. 아내분 역시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입니다. 내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워.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간단한 검사로 신체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전립선이나 신경계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으니 점검은 꼭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박민수님, 당신은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말 못하고 지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성은 삶의 일부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히 다뤄져야 할 감정의 언어입니다. 우리 모두 늙지 않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조금 민감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건강한 자위 습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자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횟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한가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리듬에 맞게 무리 없이, 그리고 행위가 끝난 후에도 개운한 느낌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를 하고 난 뒤 피곤하고 공허하거나 전립선 주변이 뻐근하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횟수를 줄이거나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액이 안 나오는 것, 자연스러운 노화일 수 있습니다. 정액 분비가 줄거나 없는 것은 성욕이나 성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체내 분비량이 줄어들고 근육 수축력이 떨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다가 골반 통증이나 요도 자극을 겪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전립선 건강과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심리적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하세요. 불 꺼진 방, 숨죽이며 하는 자위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죄책감을 남깁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따뜻한 물 샤워 후 이완된 상태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돌봄 행위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스스로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구나 영상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도 익히세요. 지나친 자극은 신경 반응을 둔감하게 만들고 자극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가능하다면 상상력이나 호흡 명상, 감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위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아직 내 몸과 감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늙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든 몸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첫걸음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고민을 저 류소영이 함께 듣고 나누겠습니다.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위를 하게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꼭 하게 됐고 가끔은 하루에 2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엔 개운했던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쾌해졌어요. 자위를 하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밤에는 소변도 자주 마렵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힘들더군요. 나중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네이버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유소영 코디네이터님의 콘텐츠를 접하게 됐어요. 노년의 자위는 횟수가 아니라 회복력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혼자 하는 행동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 영상 하나가 저에게 너무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젠 무작정 욕구에 따라 하기보다는 하루 활동량이나 수면, 컨디션을 먼저 체크하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합니다. 시간도 자기 전에 하지 않고 아침에 햇볕 보면서 짧게 가볍게 하도록 바꿨고요. 그랬더니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아침에 피곤한 것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게 괜찮은 건가?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코디네이터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건강한 자위는 몸의 활력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최영기님, 진심 어린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오랜 시간 고민하시다가 변화를 결심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셨다는 점에서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에 대해 이 나이에 괜찮은 걸까? 혹은 이건 창피한 일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시죠. 하지만 자위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며 잘 활용하면 오히려 노년의 활력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도한 빈도, 심야 시간대 자극, 감정적 외로움 해소 수단으로의 남용, 이렇게 3가지 요소가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영기님처럼 활동량을 고려해서 조절하고 시간대를 아침이나 낮으로 바꾸고 자위를 부끄러운 것이 아닌 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인식하신 건 정말 건강한 변화예요. 이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 몸과 감정, 성적 욕구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비슷한데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자위는 외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그 자체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성은 젊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성적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몸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현명하게 건강하게 다뤄야 하는 것뿐이죠. 정액이 줄었다고 해서 내가 덜 남자라거나 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자위를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혼자서도 나를 잘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건강하게, 당당하게 지켜가고 있다고요. 혹시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노인 시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성관계 전문 노후 코디네이터 류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 soft melodic acoustic now oppression. The music of the night, the music of the music of the music of the music of the metal cushion.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n elderly